안녕하세요. 원탑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2권 문법 파트 2 문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의문 기본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법 개념은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 기본 개념은 학교 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을 그 개념과 이해 방식으로 구성해 놨는데요. 이해 방법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청취 후에 그 개념이 잡혔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기본 개념 정리 항목 있죠? 여기 기본 개념 정리 항목 직접 써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개념이 잡힌 거고 쓸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돼? 다시 공부해서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손으로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써봐야지 내 것으로 정리가 되니까 반드시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음은 기본 개념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음운을 들어가기 전에 음운,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문장이 문법 전체의 큰 틀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음운이 뭐 음절이 되고 음절이 뭐 형태소가 되고 형태소가 뭐 단어가 되고 단어가 뭐 어절이 되는데 이 각각의 개념들은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음운부터 먼저 볼게요. 음운은 자,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말소리의 최소한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음체계가 있고 모음체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자음은 세종대왕이 그 발음 기간을 상형에 본땄다는 얘기거든요. 발음 기간을 본따서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을 어떻게 돼? 조합해갖고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음은 자 자음은 기역부터 히읗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물불풀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물불풀에서 우하고 리을은 같지만 미음, 비읍, 피읍 때문에 자음의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말물 역시 어떻게 돼? 아하고 우 때문에 모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음은 말의 뜻을 구분해준 말소리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음 체계나 모음 체계는 그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 구멍을 뚫어놓고 메꾸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체계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양순음이 두 양자 입술순점 그 입술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입술 소리인데 스스로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발음을 해보세요. 미음, 비읍, 피읍 발음하면 두 입술이 만났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우리가 두 입술이 만났다 떨어지는 거니까 입술 소리가 되는 거구나. 윗잇몸이 혀끝에 닿으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윗잇몸이 혀끝에 닿으니까 디귿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생리천장 소리는 혓바닥이 그 지읒지읒에서 혓바닥이 그 입천장이 닿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걸 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자기가 발음을 해보고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모음 체계는 전설이 있고 후설이 있는데 나 우리 학교 전설이야 이거 아니겠죠, 그죠? 그 설이 혀설자예요, 그죠? 그럼 앞전자의 혀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디귿자의 혀설자거든요. 그러니까 혀의 앞부분에서 나는 소리가 되는 거고 혀의 뒷부분에 나는 소리가 후설모음이 되는 거다. 평수는 평평하다의 입술순자가 되는 거고 원수는 둥글언자예요. 그러니까 오우 하면 입술 모양이 둥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오우가 들어가는 건 원순모음이다,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우, 그다음에 여기 위우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되는 거고 평수는 이 하면 어떻게 평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음해 보시면 이해가 빨라지는 거고요. 고중저는 혀의 높낮이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건데 자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자음 체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양순음은 이렇게 되고 치조음은 이렇게 되고 경구개음은 이렇게 된다.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외워야 될 것은 비음과 유음 구개음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비음 우리 콧소리라서 어떻게 돼? 여자들 애교 소리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응 그죠? 이렇게 이응이나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미음 그 니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비음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이제 애교 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유음을 르 해갖고 부드럽게 흐르듯이 발음하니까 유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개음은 이제 구개음화 때문에 나오는 건데 지읒지읒은 따로 이제 이거 지읒지읒은 구개음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음의 두 번째 원리는 가획의 원리인데 이건 앞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보통 소리인데 가획이라는 건 더할 가짜에 획을 더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역에다가 한 획을 더하면 키역이 되고 또 하나를 더하면 쌍기역이 되는 거죠. 니은에다가 한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를 더하면 그 티귿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보통 소리에다가 한 획을 더해서 그 거센 소리가 되는 거구나. 하나 더 보태지면은 그 된 소리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거센 소리는 발음이 세기 때문에 크트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은
자음의 체계는 두 가지가 되는 거겠죠. 뭐를 발음 기관을 본땄다. 두 번째 그 가획의 원리다. 획을 하나씩 더해갖고 그 보통소리, 거센소리, 된소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이 있고 후설이 있고, 그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이 있고 평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중저는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데 이제 스스로 이, 에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이, 에에 발음은 혀가 점점 더 어떻게 발음할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개폐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많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문 체계는 정리하면은 의문의 뜻 이런 것, 그 다음에 자음은 뭐고 뭐는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운 규칙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외우시고, 비음과 유음은 이제 동화 규칙에 적용이 되는 건데 노래하는 걸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쉽겠죠, 그죠? 자, 근데 음운 규칙 들어가 볼게요. 음운 규칙은 이제 말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 이게 조금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큰 덩어리로 묶어서 교체, 동화, 죽약, 단락, 첨가. 그럼 교체는 뭔가 바뀐다. 그죠? 교체된다. 동화는 같은 동자야. 담는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닮아간다. 축약은 줄어든다. 그죠? 탈락은 빠지는 게 있다. 뭔가 이제 빠지는 게 있으면 탈락이 되는 거고, 첨가는 반대가 되겠죠. 탈락과 반대, 더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교체에는 음절구 소리가 있고,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고, 축약에는 자음,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탈락에도 역시 자음, 모음, 탈락인데 얘는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게 빠르고요. 첨가에는 니은 첨가, 니은 첨가가 있다. 그럼 이제 음절구 소리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그죠? 자, 음절 끝에서 요렇게 이제 7자음만 발음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보통 표기는 갑하면은, 실제 비읍 시옷 받침인데 발음은 갑이 되는 거죠. 왜 그러지? 그럼 어떻게 꽃하면 어떻게 돼? 시옷 받침이 아니고 어떻게 디귿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뭔가 어떻게 돼? 바뀌니까 발음하면서 바뀌니까 교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갑박 이게 조건이고요. 그럼 결과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뭐야? 음절고 소리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은 계속 암기래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조건인데 결과 이렇게 바뀌었어. 이유는 얘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다 외우기 힘드니까 우리가 늘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거죠. 가느다란 물방울 7자음만 나오는구나. 자, 문제는 요게 이제 보통 소리고, 그죠? 된 소리, 거센 소리인데, 얘네의 대표음은 기역으로 발음된다. 니은은 당연히 니은으로 발음되는데, 이제, 요 디귿이 하는 역할이 많은 거예요. 요 디귿 계열은 다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되고요. 문제는 가느다란 물방울 시옷이 없잖아요. 그죠? 시옷 계열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된다. 여기, 그죠? 시옷 계열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그 다음에, 그냥 히읗도 그죠?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발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시옷 계열 그죠? 디귿뿐만 아니라 시옷 계열이 다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되는 것만 이해하시면 빨라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음절구 소리 좀 알아야 될 게 자음군 단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절구 소리 약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자, 음절 끝 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서 오는 모든 자음이 얘네로 바뀌는 거죠. 7소리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고요.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에 2개의 자음이 있어. 2개의 자음이 올 때 그 중에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내신할 때 조금 힘든 게 예를 들면 여기 받침이 2개인데 얘는 앞자음이 남는 거고 얘는 또 어떻게 돼? 반대로 뒷자음이 나니까 이런 경우는 발음을 해보거나 아니면 발음을 자꾸 해보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안 되는 부분은 자기가 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음절구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거는 연음 규칙과 절음 규칙이 있는데 이제 연음은 연달아 발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절음은 뭔가 끊을 절제. 나 너랑 절교할 거 하면 어떻게 돼? 끊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 관계 끊어지는 거니까 뭔가 끊어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요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시 그다음에 얘는 오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오다는 어떻게 돼? 오단 이렇게 발음되죠.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보자고. 조건이 이제 뒤에 형식 형태소 걸 때 형식 형태소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합성어 파생어 가면 나오는데요. 뜻이 없어. 뜻이 없는 애들을 어떻게 돼?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옷이 그 다음에 이렇게 뜻이 없는 조사 같은 경우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 올 때는 바로 연달아 발음해서 연음 규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반대로 이제 뒤에 실질 형태소 아는 뜻이 있죠. 안과 막할 때 뜻이 있으니까 뜻이 있을 때는 실질 형태소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한번 일단 끊어주는 거야. 음절 끝소리 한번 끊어주고 미국 받침으로 옷이 됐는데 다시 오단에서 어떻게 돼? 음절 끝소리가 된다. 음절 끝소리가 적용된 다음에 오단에서 다시 연음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음 규칙은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끝 자음을 뒤로 넘겨서 발음해 주는 거고 절음 규칙은 뒤에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일단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절음화 된 다음에 다시 연규칙이 되면서 꼬단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개음화가 있는데요. 구개음화. 이제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디귿과 티귿이 만나면은 구개음 지읒으로 발음되는 거죠. 지읒 지읒으로. 자, 구지같이 해돋이인데 이제 구지에 디귿이 이를 만나면 구지, 해돋이에 디귿이 이를 만나면 해돋이, 가치에 티가 이를 만나면 가치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음우는 특히 발음을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건 음절 끝소리 적용된다. 이건 연음 규칙 적용된다. 그죠? 근데 헛웃음 같은 경우도 역시 뒤에 웃음이 실질 형태소니까 헛 음절 끝소리 끊어준 다음에 다시 그 연음 규칙이 정해서 헛웃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규칙이 적용되는 게 시험에 많이 나고 헷갈리는 건데 일단 여기 기본 개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하시고 내 걸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는 답지를 보고 모르는 거는 이렇게 보고 하셔도 돼요. 개념 정리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동화가 볼게요. 동화 이제 비음화가 있고 유음화가 있는데 아까 자음 체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음이 콧소리 했죠. 미음, 니은, 이응 이런 식으로 유음은 리을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뭔지 모르지만 서로 닮아서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거고 유음은 서로 닮아서 리을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지는 거겠죠. 자, 그럼 비음화는 그죠? 이제 자, 비음이 아까 동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야? 이 조건 한번 보시면 돼요. 앞뒤로 비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종로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돼? 이응이 그 비음이고 침략하면 미음이 여기 그죠? 앞에 그 저기 비음이 되는 거고 먹는 뒤에 니은이 비음이고 반물은 뒤에 미음이 그 비음이죠. 그런데 얘가 앞에 종로의 이응 때문에 뒤에 리을이 뭘로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다음에 얘도 미음 때문에 침략해서 약이 뭘로 니은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앞뒤로 비음이 하나 있으면은 같은 그 비음 때문에 한 놈 때문에 다른 놈이 같은 계열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역시 니은 때문에 어떻게 돼? 먹이 기억이 뭘로 바뀐다? 이응으로 바뀐다. 밥물도 역시 미음 때문에 밥이 미음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유음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죠? 뒤에 리을 때문에 날로 이런 식으로 같은 유음 계열로 바뀌는 거고 칼날은 앞에 리을 때문에 뒤에 니은이 칼날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확장 개념이 중요한 건데, 확장 개념. 실제 이렇게 이제 음절 끝소리가 되고 난 다음에 비음화 적용되는 사례가 실제 내신이나 수능에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절 끝소리를 모르면은 뭐를 비음화도 잘 못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옷맵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일단 옷 음절 끝소리 끊어준 다음에 다시 맵시의 미음 때문에 옷맵 이런 식으로 비음화가 된다. 그 다음에 역시 어떻게 비읍과 시옷이 만나서 맵시 할 때 그죠? 서로 만나면 이게 또 뭐야? 된소리 되는 건데 이런 게 좀 힘든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세 가지 규칙이 적용된 거. 음절구 소리, 비음화, 된소리 되기 이렇게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개념 2가 있는데 순행, 역행, 상호가 있는데 이제 순행은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보면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순행이 구성이고 그 거꾸로 가는 게 역행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행은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는 거다. 역행은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거다. 상호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앞부분에 영향을 받아 뒤음이 바뀌는 건데 얘는 앞에 이응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종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순행. 반대로 국물은 뒤에 거에 미음 때문에 기억이 역시 국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역행. 상호는 여기 봐봐요. 없잖아. 비음이 없네. 그죠? 기억하고 리을이 서로 비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갖고 뭐가 된다? 백로 비음이 됐네. 그죠? 독립 기억하고 리을이 비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립 비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요거는 가끔씩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좀 이해를 하셔야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음절 끝소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비음화되는 사례 시험에 나니까 반드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답지를 보고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축약 한번 볼게요. 축약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그 다음에 이제 탈락이 역시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축약은 그냥 줄어드는 거야. 빠지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탈락은 누군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애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아, 그럼 축약은 줄어드는 거고 탈락은 빠지는 애가 있구나. 그럼 빠지는 애를 찾아주면 무슨 탈락인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음 축약은 쉬워요. 이거만 외우시면 되는데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은 거센 소리가 되는 거야. 보통 소리가 앞뒤로 히읗이 있으면은 크트, 부츠 발음이 세진다. 그죠? 거센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 기역이 히읗을 만났어. 그 다음에 안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개 자음일 때도 역시 히읗이
그 디귿을 만났어. 그 다음에 잡히다. 비읍 이읒을 만났고 역시 히읗이 짓을 만났어. 앞뒤로 히읗이 있으면 되는 거 조건은. 그래서 어떻게 돼? 크, 트, 푸, 츠 발음이 센 거센 소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둘 다 축약과 탈락은 둘 다 줄어드는 개수가 있어요. 의문에서. 왜? 축약은 줄어드니까 두 개짜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문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고 탈락 역시 빠지는 게 있죠. 그죠? 빠지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줄어드는가? 의문 개수는 줄어들지만 결국 차이는 빠지는 게 아니고 얘는 빠지는 의문 의문 개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빠지는 의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줄어드는 거고 탈락은 그냥 어떻게 돼? 원래 있던 것에서 빠지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음 탈락에는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어요. 자, 리을 탈락은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하나가 빠지는 게 있는데 그 요네 앞에서 니은 디귿 시읒 지읒 앞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딸림이잖아요. 그럼 니은 앞에서 리을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다리 앞에서 디귿 앞에서 그 달의 디귿이 빠지는 거고 말과 소에서 어떻게 돼? 시읒 앞에서 말에서 리을이 빠지는 거죠. 마소. 그 다음에 지읒 앞에서 어떻게 돼? 바느질에서 리을이 빠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합성되는 과정에서 특히 조건이 뭐야? 합성되는 과정에서 합성은 뭔가 합쳐지는 거죠. 그다음 얘네 앞에서 그지 리을이 탈락하는 게 무엇이다? 리을 탈락이다. 자, 근데 히읗 탈락은 좀 보기보다 쉬워요. 표기상 나은이 노아인데 발음 한번 해보세요. 나은이 노아. 그럼 발음되면서 얘는 히읗이 빠지는 거다. 그럼 얘는 표기상 뭐가 표기에는 있지만 발음상 히읗이 빠지는 게 무엇이다? 히읗 탈락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축약 볼게요. 그럼 축약에는 모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고 모음 탈락이 있는데, 자, 오 플러스 아서가 만나서 와서가 되는 거고, 두 플러스 얻다가 만나 뒀다가 되는 건데, 얘는 빠지는 의문이 없이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가 되는 거고요. 얘는 한번 기본형을 보세요. 쓰다에서 어가 만났죠, 그죠? 근데 써가 됐으니까 누가 빠졌어? 의가 빠졌네. 불을 끄다에서 어떻게 어가 되는 거지? 꺼가 되는 거니까 누가 빠졌어? 의가 빠졌네. 이런 식으로 빠진 애를 찾아주면 탈락이 무언가 빠졌는지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운 건데 봐요. 서어인데 기본형이 서다에서 어가 만났다. 그런데 어떻게 돼? 둘 중에 두 놈 중에 하나가 빠진 거잖아. 근데 우리가 기본형이 서다에서 어가 이렇게 합쳐졌다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요 두뇌가 합쳐지는 과정에 하나가 빠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았다도 어떻게 돼? 과거 시제 선어음이죠. 그죠? 아시. 근데 아따 이렇게 쓰지 않고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역시 동음 탈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 축약은 빠지는 애가 없지만 모음 탈락은 분명히 빠지는 애를 찾아줘야지 의탈락인지 동음 탈락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동음 탈락은 같은 의미 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첨가가 어려운데 사이소리와 첨가는 내신이든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고 단골로 나는 메뉴예요. 자, 일단은 기본 개념은 자, 사이소리를 먼저 볼게요. 자, 왜 사이소리가 되느냐? 단어와 단어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이소리 첫 번째 조건은 단어와 단어가 합성된다. 두 번째 조건은 발음상 된소리가 된다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음상 된소리. 그러니까 초하고 불이 만나서 촛불 합성어가 되면서 뭐가 되는가? 시옷이 들어갔네. 그러면서 발음상 된소리가 된 거고 배하고 사공이 합쳐지면서 뱃사공 발음상 어떻게 표기상 시옷이 들어갔고 발음상 된소리가 된다. 이게 사이소리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니은 첨가와 니은 첨가가 있는데 이하고 몸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발음상 잇몸. 코하고 날이 만났어. 그럼 발음상 콧날. 자, 얘는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 시옷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 그리고 발음상 니은이 첨가 없던 이에서 니은이 첨가됐기 때문에 니은 첨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솜니불은 발음상 그냥 니은만 첨가된 거죠. 그죠? 깻잎 역시 어떻게 돼? 깻잎에서 표기상 이렇게 됐지만 발음상 깻잎에서 발음 원래 표기에서 없던 것들이 더 생기니까 니은 첨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사이소리 기본 조건은 첫 번째 표기상 합성어가 된다. 두 번째 발음상 된소리가 된다. 그 다음에 합성어가 되면서 니은 첨가와 니은 첨가가 되는 거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시험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집일 같은 경우는 집일이죠. 집일 표기상 집일인데 어떻게 니은이 첨가되고 난 다음에 다시 비음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이소리 적용된 다음에 비음어. 얘는 어떻게 되나? 물약해도 니은 첨가가 된 다음에 물약 유음어가 되는 거고 부엌리 같은 경우는 음절구 소리가 된 다음에 니은 첨가 비음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쳐진 게 시험에 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소리는 이렇게 다양한 예들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 규칙은 이렇게 여러 번 스스로가 정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항목을 내가 못 쓰면 공부가 덜 된 거니까 못 쓰는 부분들은 다시 공부해서 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지는 책 뒤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 개념 기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